지금 이제 벌써 2022년이 딱 한 달 남았거든요. 올해 안에 혹시 꼭 해야 될 뭐 부동산 절세 이런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사실 이제 2023년도부터 딱 바뀌는 게 확정된 게 이제 취득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증여취득세인데, 증여취득세가 2022년도까지는 이제 증여취득세 과세 표준이 공동주택 가격이나 아니면 개별주택 가격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시세가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네. 근데 공동주택 가격은 사실 좀 더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긴 하는데, 네. 뭐 20억에다가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14억이라고 하면, 네. 네. 14억에 이제 과세 표준 잡고 거기다가 이제 증여세율을 곱하게 되어 있는데, 23년 1월 1일부터는 네. 이 시가 인정액이란 표현으로 바뀌어서 증여하는 날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동안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나랑 똑같은 아파트가 거래된 게 20억이 있다. 네. 라고 하면 20억을 과세 표준 잡고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시세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지방세가 예전에는 이런 행정 시스템 도입이 없었는데, 네. 우리 이제 도입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에 맞게 과세하겠다. 라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못 드는 걸로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억으로 과세 표준 잡고 세율을 곱하면, 네. 물론 이제 지금 여기다가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네. 그 1세대 1주택 아닌 사람의 증여하게 되면 사실 중과취득세도 붙지 않습니까? 증여자가 다주택자면.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8%랑 4%인데, 네. 이게 이제 중과세율이 되면은 12.4% 네. 혹은 이제 국민주택 규모 넘어가면 13.4%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것도 부담이 사실 컸는데, 이 과세 표준도 이제 시가로 가니까 더 높아져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거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최근에 네.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뭐 한 아파트가 2, 3억짜리면 모르겠는데 10억, 20억 넘어가는 순간 이게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좀 뽑아봐서 제 거 이제 채널에서도 좀 찍어봤는데, 네. 이게 기본 억 단위 이상 차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희한한 게 이제 공동주택 가격은 1년에 한 번 고시되니까. 네. 근데 고시되고 나서 지금 1년 동안 부동산이 계속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하방으로 네. 좀 움직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최근의 뉴스는 오히려 공동주택 가격보다 실제 거래가격이 더 낮다. 그러면은 내년 초반에는 오히려 이걸로 유리할 이제 수 사실 있죠. 과세 표준을 잡으니까 취득세가 오히려 더 떨어지겠는데? 잠깐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러면 이제 원희룡 장관도 최근에 얘기했지만, 그 공동주택 가격 이제 현실화 방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내년에는 가액이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더 떨어진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결국 4월, 5월 이때쯤이니까, 네. 그 전까지는 오히려 취득세 오히려 더 희한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건 일시적일 것 같은데요? 아주 일시적입니다. 네. 근데 길게 보면 어쨌든 되게 불리하겠네요. 네. 그래서 약간 그나마 이제 많이 요청 오시는 게 뭐냐면,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에 끝났었고, 네. 내년에 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아마 3월에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서울 일부랑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일부도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 네. 거기 물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증여를 할 때 우선 조정 대상 지역 내 중과세율을 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또 많이 이제 이동을 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취득세는 결국 자녀가 내야 되는데, 네. 자녀가 취득세 원래는 계산하면 6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이것도 물론 부담이 크지만,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중과세율로 막 1억 5천, 2억 된다 그러면 네. 사실 엄두를 못 내시거든요. 만약에 올해 안에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있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12월 31일까지? 네, 맞습니다. 그때 완전히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된다? 그렇죠. 등기가 다 끝나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아파트 시세가 오히려 공동주택 가격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는 이제 사실은 내년 넘어가도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특이한 지금 찰나의 이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정지역 풀린 지역들은 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물론 이제 계속 풀릴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이게 또 묶인다라고 뭐 보장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일시적이고 일부 지역에 다시 묶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아마 더 풀리는 추세로 가게 되면은 이제 더 고민을 할 때 증여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꼭 해야 될 부동산 절세 중에 가장 메인은 취득세, 증여를 할 때 취득세 절세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양수도 거래를 가끔 하세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저가 양수도 거래는 뭐 시가가 10억인데 네. 자녀한테 뭐 6억 원에 팔았다 네. 이런 거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가 10억 원이고 자녀한테 6억 원에 싸게 판 건데 올해까지는 그 취득세 과세 표준이 이게 6억 원으로 계산하는데 내년부터는 10억으로 계산. 취득세가, 매매 취득세가. 그러면은 실제 취득세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얼마에 넘길 거냐, 그 매매 가격을 산정할 때도 지금 이게 적용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표현을 세법에서 쓰는데 그렇죠. 5%와 시가의 5% 그리고 네. 이제 뭐 3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이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에 이거는 이제 좀 뭐랄까 신빙성을 어긋났다 네. 라고 봐서 시가는 10억 원인데 6억 원에 팔았으니까 네. 양도소득세도 10억으로 계산하거든요, 원래. 네. 뭐 3억 원 차이 나는 갭에 대해서 그리고 30% 이상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가 또 따로 나오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취득세 부분. 네. 취득세는 6억 원으로 이제 올해까지는 과세표준 잡고 매매 취득세가 계산이 되는데 네. 내년부터는 10억으로. 그래서 취득세가 또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네. 펼쳐지는. 그 두 가지가 우선은 첫 번째로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네. 뭐 오늘 날짜로 지금 기재위에 상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좀 사실 국회에서 좀 충돌을 하고 있죠, 기재위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종부세 같습니다, 사실은. 종부세랑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랑 네. 법인세 세 가지인데 네.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중 특히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이제 종부세 뉴스에 아무래도 민감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세금 내고 있는데, 재산세 내고 있는데 또 내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부터는 중과세가 되니까,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아니면 3주택부터 네.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세제 개편안 뉴스가 나온 7월 달에 이제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네. 당연히 내년에 종부세는 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회에서 아직 공포도 하지 않았고, 네. 기재위에서 여야가 그걸 이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진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22년도에 이미 하나는 통과가 안 됐죠, 종부세 쪽에서. 맞아요. 예. 1세대 1주택에서 이제 기본공제 11억 원을 14억 원으로 좀 빼주자, 힘드니까. 네. 근데 결국 이제 야당의 좀 반대로 인해서 11억 원으로 지금 됐지 않습니까? 14억이 세법 개정안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바뀌는 종부세도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서울하고 경기도 이제 일부 지역, 이제 뭐 분당이나 뭐 조금 서울 인접한 지역들, 뭐 구리나 이런 거 제외하고 지금 대부분 이제 조정 지역에서 풀렸거든요. 이에 따라 좀 부동산 세금 달라지는 부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제 상담 요청이 제일 요즘 많으신데, 첫 번째로는 이제 취득세가. 네. 세법은 다 두 가지입니다.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적용되는 것들이 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취득, 보유, 처분에 대해서 다 중과세율을 적용을 했었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취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매매 취득은 네. 2주택부터 8%, 뭐 3주택부터 12%인데, 이게 비조정으로 풀리면 3주택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8%, 뭐 4주택부터 12%로 주택수 하나가 더 여유가 좀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추가 취득에 대한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보유세입니다. 네. 보유세는 아무래도 이제 종합 부동산세인데, 네.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아니면 이제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네. 이 종부세가 무서운 게 가지고만 있어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사실 압박감이 좀 많이 심하게 느끼시죠. 매번 내야 되니까. 예, 매년 이제 숨만 쉬어도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도 올라가니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풀림으로 인해서 그쪽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내년 종부세에서는 좀 더 이제 유리할 수도 있죠. 내가 2주택만 갖고 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림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3주택이 아니니까 중과세율 적용을 안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정은 뭐냐면 올해 세제 개편안에 종부세가 통과가 안 됐을 때 그때 가정을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통과가 안 됐을 때 만약에 조정 지역은 만약에 풀린다, 막 서울하고 다 풀린다. 그러면 서울에 만약에 아파트를 막 3개 들고 있다. 그러면 종부세가 부담이 덜어지나요? 비조정도 어차피 3주택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이기 때문에 아마 네. 2주택 가지신 분들은 좀 유리해지실 겁니다. 2주택까지.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넘어갈 때도 세제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양도소득세 쪽으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 양도소득세를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그 당시도 똑같았는데,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지금은 이제 팬데믹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 위기랑 거의 네. 유사한 네. 이제 미국의 영향이 대한민국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동시에 그 시점에 있었었고, 그때 부동산 경기도 어려워서 그때 중과세율을 다 해제를 했었거든요. 그 대신 남겨뒀던 게 그 당시에는 투기 지역에 주택 양도하면 10% 중과하겠다. 이거 하나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투기 지역들을 다 이렇게 많이 점진적으로 해제를 했었거든요. 그때. 네. 07년도부터 08년도까지 한 4번 풀고, 네. 딱 3군데는 늦게 풀었습니다. 한 3년 네. 반 있다가 12월 달에 풀었는데, 거기가 이제 강남 3구. 그래서 지금 유사 패턴으로 가서 저도 이제 해제가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세제 개편안에서 세율을, 중과세율을 없애자라는 얘기가 여야가 협의돼야지 법을 바꾸니까.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을 다 없애버리자라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을 다 풀어버리는 쪽으로 이 약간 정부나 여당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 풀리면 양도소득세는 이제 첫 번째로 거주 2년은 안 하셔도 되죠.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실 때 2년 거주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있지 않습니까? 네. 정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신규주택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게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면 이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네. 이게 한 군데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3년까지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네. 이제 1년 늘어나는 게 근데 상당히 영향이 큰 게 요즘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래를 맞아요. 하기 힘들어한 상황에서 네. 1년의 기간은 상당히 네. 좀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건 중과세율 적용인데, 이건 사실 보유기간 2년만 하면 네. 23년 5월 9일까지는 중과 배제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우선 큰 영향이 없으실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자일 때 네. 그때 정책이 그거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2년 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우선 1년을 도입을 하고 23년 5월 9일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또 한시적으로 배제를 유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엄청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서울에 내가 은평구에 있는데 이게 좀 조정 지역만 제발 풀려라.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자기가 혜택을 엄청 볼 수 있다거나. 대부분 주택 거래 때문에, 양도 때문에 이런 거를 기다리시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가 잘 안 일어나니까. 네. 오히려 이제 자녀한테 이거를 이제 부담부증을 해준다거나, 뭔가 증여를 해준다거나, 그런 상황이신 분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이거를 자녀한테 증여를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이 풀리면 취득세가 확 낮아질 테니까. 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도 있고, 만약 자녀한테 양도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면 본인이 양도를 할 때 본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넘어버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비과세를 못 받아버리니까, 그 기간 내에 뭔가 주택수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상당히 문의가 있는 편입니다. 부담부 증여랑 그 일시적 갈아타기 하는 네, 맞습니다. 분들. 예. 기간이 늘어나니까. 예. 충분히 도움이 되겠네요. 이게 되면. 이게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도 올해 7월인가?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안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다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예. 지금 계속 대립하고 있고 네. 아마 이게 지금 내년에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긴 하거든요. 세제 개편안에 이번에 이슈가 사실 세 가지거든요. 법인세랑 법인세 인하랑 그다음에 종부세, 그다음에 금융투자 소득세인데, 이게 세 가지가 저는 메인이라고 보는데, 법인세를 제가 논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면 네. 기업에 대한 이제 네. 큰 조세를 이제 수령하는 부분이고, 개인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엄청 네. 민감하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이거는 진짜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셋 중에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취하고 1억에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립이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하나를 주고 하나를 포기하거나 네, 그럴 수도 있긴 제 하겠네요. 개별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정치를 모르지만 네. 이게 24년에 또 총선이란 게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에 대해서 이미지를 또 챙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네. 있기 때문에.